가습기 살균제에서부터 시작된 화학 생활용품 논란이 치약과 물티슈 등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생활환경 화학물질의 현황과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박석순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은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이슈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생활환경 화학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예, 생활환경 화학물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생활용품에서 배출되는 것, 그리고 또 직접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화학물질이 환경오염 물질과 같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체에 피해를 주거나 또 자연 생태계에 피해를 줍니다.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충제를 쓴다든지 소독제를 쓴다든지 또 우리 세정제, 또 치약, 비누 이게 다 화학 물질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직접 배출되거나 아니면은 우리 가구라든지 가전제품 또 장난감 이런 데도 화학 물질이 들어 있거든요. 예. 이것이 우리 생활 공간에 배출되는 거죠. 그런 화학 물질을 말합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것 같은데요. 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 물질이 얼마나 되고 이걸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화학 물질을 한 10만여 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2,000종이 새로 개발돼 가지고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한 4만여 종을 사용하고 있고 매년 한 400여 종이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데 이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말입니다. 예. 이 생활환경 화학물질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은 더 피해를 그렇죠. 많이 보고 그러는 건데 이로 인해서 인명 피해도 종종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생활환경 화학물질 피해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히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뭔가 하면은 환경 이슈 5대 이슈 중에 하나를 생활환경 화학물질이라고 합니다. 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지금 직접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이 생활환경 화학물질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못 느낍니다. 이래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쉽게 우리가 생활 공간에 항상 함께 하고 있거든요. 예.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직접 노출이 되는 거고 또 거기에 유해성 자체를 우리가 잘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진국보다도 지금 한참 지금 관리가 좀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종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내 규정과 정책이 이걸 다 규제할 수 있을지 참 의문스러운데요. 선진국과 비교했었을 때 이런 정책이나 관리책이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선진국의 경우는 지금 특히 유럽 같은 거, 또 미국 같은 데는 이러이러한 화학 물질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니까 사용해도 된다. 그 되는 물질만 사용을 허가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못 쓰게 합니다. 그걸 우리가 포지티브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물질은 인체에 나쁘니까 쓰지 말아라. 그러면 쓰지 말아라는 거 빼고는 다 쓰는 거죠. 그러네요. 그게 네거티브 시스템이죠. 우리도 하루 빨리 이것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죠. 나가야 되는데 지난 2013년도에 우리나라가 이 화학 물질에 대해 가지고 이 중요성을 알고 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사용하는 모든 화학 물질을 평가하고 등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법에도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은 빠져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물질 하나하나를 다 검사해가 하려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당분간은 아마 우리가 빨리 많은 물질을 찾고 말이에요. 우리도 선진국형으로 가야 되는 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급하게 지금 전환이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모든 걸 조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물질이 생활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죠.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한 4만여 종이 우리나라에 사용되고 있지만은 그중에 많은 것들은 산업용 또 일부는 또 뭔가 농약이라든지 의약품 이런 데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일부가 우리 생활용품으로 사용되는데 과연 어떤 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4만 종이 유통되는 가운데
뭐 치약이라든지 정수기 그렇죠. 또 이번에 가습기 예. 살균제 그렇게 예.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더 파고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예. 이게 리콜이나 회수 명령 내리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뭐 어느 정도 검출 이상 된다. 따로 있죠. 따로 있는데 이제 우리 지난번에 그 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메디안 치약이 리콜 명령이 나왔잖아요. 예, 예. 그 사실은 메디안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었던 성분이 들어있다. 이렇게가 리콜이 됐는데 실제로 이게 메디안 치약을 만들 때는 법을 어긴 게 아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네거티브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아하. 금지하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썼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이게 워낙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가 때문에 이걸 리콜했는데 또 이 생활환경 화학물질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같은 물질이라도 어디로 들어가느냐? 보통 우리가 보통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 인체에 들어갑니다. 예. 하나는 이제 폐로 들어가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음용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피부 접촉인데 같은 물질이라도 폐로 들어갔을 때 하고 음용했을 때 하고 피부 접촉이 다 다르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가습기 살균제 성분은 사실은 이게 폐로 들어가니까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줬죠. 근데 메디안 치약 같은 경우는 같은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이라도 우리가 음용했을 때는 피해가 좀 적을 수가 있다고. 예. 그렇지만은 이 이제 워낙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리콜한 거죠. 예. 실제로.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됐지만 법적으로 안 됐죠. 예, 이 정수기 문제는 또 다르게 그렇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니켈이 정수기에 니켈이 검출돼가 리콜을 했지요. 예. 이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정수기 물에 니켈이 나올 이유도 없고 그걸 허가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뭔가 자체 결함에 의해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 첫 번째 경우는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은 리콜이 됐고 두 번째 경우는 뭔가 하면은 법을 어겨서 리콜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 근데 이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뭐 식염수에도 들어있다고 하고 물티슈에도 들어있다고 하고 예. 소비자들이 이걸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혼란스럽거든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여전히 네거티브 시스템 쓰지 말라는 것 말고는 다 써도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물질이 나오니까 예. 그것 때문에 생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선진국처럼 제도를 바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지고 또 특히 환경 분야에 있는 분들은 국가를 너무 믿지 말아라.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 본인이 지켜야 되지 국가가 다 이걸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을 여러 부처에서 분산해서 관리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더 규제가 어렵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선진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학물질을 다 분산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뭐 비료라든지 농약 같은 농축산식품부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유해 화학물질은 환경부에서 또 무슨 의약품이라든지 화장품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부처에 나가 있는데 선진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이게 생활환경 화학물질을 지난번 가습기 살균제 같이 공산품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 공산품으로 간주하니까 가습기 살균제도 살균만 잘하면 오케이. 아하. 그것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을 못한 거죠. 빨리 우리가 이 생활환경 화학물질을 전체를 파악을 해가지고 바꾸어 나가야 되고 그 바꾸어 나가는 과정에는 우리가 실제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체들이 스스로 알아서 말입니다. 규제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알아서 규제하지 않으면은 이 국민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수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이 유해 물질, 화학 물질 규제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될까요? 제도 같은 것들. 지금 그게 이제 우리 정부 자체의 하나의 또 문제가 있는 게 뭔가면은 공무원 숫자를 잘 늘리지 않아요. 아하. 공무원 작은 정부를 유지하고 공무원이 일부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많다 해가지고 공무원 숫자를 잘 안 늘리는데 실제로 필요한 분야는 이런 분야는 빨리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됩니다. 그렇죠. 늘어야 가지고 파악을 하고 그래야지 이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데 그 지금 정부에서 늘어야 할 공무원 늘어 가지고 빨리 우리 국민을 위해서 관리해야 될 분야가 어딘지 말입니다. 그 분야에 많은 예산과 이 인력을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국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소비자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예. 전반적으로 좀 시스템이 잘 개편이 돼서 이런 예. 불안감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성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